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에서는 전 장에서 임포트한 정식 에셋을 사용해서 그레이박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싱의 요청간 준비. 그레이박스에 BSP 블러시 또는 테스트 SS를 정식으로 메쉬로 교체하는 공정을 메싱이라고 합니다. 또 이 페이퍼 닌자의 규칙이 있는데, 먼저 레벨 디자인에 사용하는 바닥과 벽의 길이는 100유닛의 배수이고, 또 바닥과 벽의 두께는 20유닛으로 고정하고, 천장과 최저 높이는 100유닛, 바닥과 벽의 길이를 줄일 때 10유닛 단위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비메시 경계 볼륨을 배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내비메시 경계 볼륨은 맵에 추가하여 내비메시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스테이지 01 폴더에 있는 이 스테이지 01 탑이라는 걸 오픈합니다. 오픈을 하면 이 볼륨에서 이 내비메시 바운드 볼륨을 이 맵에다가 뷰포트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드래그한 것을 이 월 디테일에서 이 위치와 크기를 변경해 줄 건데, 먼저 크기는 X, Y는 1000, Z는 300으로 설정해 주고, 위치는 이 바닥면과 똑같이 0,0 110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또 이 뷰포트의 상단을 보시면 표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표시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내비메시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카이박스와 안개를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스카이박스와 안개 배치는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액터를 배치해서 이 배경을 밝게 해주는 구성입니다. 먼저 이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처음에 설치했던 디렉션 라이트를 액터를 선택해주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디테일 패널에 이 애트모스피어 및 클라우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를 클릭해주면은 이 배경이 밝게 될 것입니다. 밝게 됩니다. 찾기 힘들면 이 검색란에 이 애트모스피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트모스페릭 포그를 뷰포트에 드래그 해준 다음에 위치는 상관없는데 위치를 마이너스 100, 500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 안개까지 뷰포트에 설치했다면, 이제 이 엔진 컨텐츠에서 이 스카이박스 액터를 다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 컨텐츠가 만약 없을 경우에는 이 컨텐츠 브라우저 밑에 이 뷰 옵션을 클릭하고 이 엔진 콘텐츠 표시를 체크해 주면은 이 트리에 엔진 콘텐츠 폴더가 표시가 됩니다. 이 콘텐츠가 표시가 됐다면 이 검색란에 이 스카이를 입력하면 이 BP 스카이 스피어라는 스피어라는 에셋이 있습니다. 이것을 뷰포트에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광경이 밝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위치를 100, 마이너스 100, 500으로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뷰포트에 설치한 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 디테일 패널에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라는 프로퍼티를 클릭해주고 이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신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걸 연결하는 게 나옵니다. 이때 디렉셔널 라이트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이 안개에 설치하는 게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레벨 스트리밍 기본은 넓은 맵을 서브 레벨로 분할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레벨 스트리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벨 스트리밍은 여러 사람의 작업을 분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브 레벨을 추가할 건데 이 메뉴창에 메뉴바에서 이 창을 클릭하면은 이 레벨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레벨 패널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새로운 그 다음에는 이 레벨 안에 서브 레벨을 생성할 건데 이 레벨 바로 아래에 이 패널 레벨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새로 생성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레벨 다른 힘으로 저장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레벨 다른 힘으로 저장하기가 나오면은 처음에 스테이지 01 탑을 저장했던 이 스테이지 01의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이거 이름을 똑같이 pn 스테이지 01 gb로 저장해 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서브 레벨을 스테이지 01 SM이라는 서브 레벨을 추가해 줍니다. 서브 레벨을 생성하면은 이 퍼시스턴트 레벨이 나오는데 이 퍼시스턴트 레벨은 현재 레벨 에디터에서 읽어드리고 읽는 계속해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 레벨과 다르게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액터의 레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는 이 퍼시스턴트 레벨에 있는 액터들이 서브 레벨로 이동시키는 장입니다. 처음에 이 우측 하단에 뷰 옵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액터 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월드 아웃라이너에 있는 패널을 생성했던 모든 액터를 선택하고 이 pn 스테이지 01 gb에다가 이동시킬 건데 이동시키는 방법은 이 gb를 오른쪽 클릭하면은 서브 메뉴에 선택된 액터를 레벨로 이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동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옮긴 것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면은 메시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렇게 어두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까 레벨을 액셋을 이동시킨 폴더를 레벨을 오른쪽 클릭하고 이 스트림 방법 변경을 클릭하면 이거 항상 로드됨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렸을 때 이렇게 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스태틱 메쉬를 배치하는 장입니다. 종원아, 네,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네. 이거 이번 장에서 하는 게 뭐야? 이번 장을 통해서 얻는 게 뭐야,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게 전에 임포트했던 에셋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걸 블로킹 볼륨을 해서 없어지게 한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 전체 그냥 이 맵을 이번 장에서 하는 꾸며주는 장입니다. 이 맵을 메싱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이번 장에서 뭐해? 이번 장에서 이 회색이랑 검은색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앤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닥재랑 벽재를 깔아주는 장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들을 때 네, 뭘 하고자 하는 걸 못 듣고서 갑자기 설명을 시작하니까 그냥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목적 없이 좀 듣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줄 모르겠는데 나만 그랬어. 갑자기 처음 나부 메시 그거 나왔을 때 그치. 내비게이션 메시 말하는 건 줄 알았어. 그치, 나도 네.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장에서 뭘 배울 거고 우리가 실습해 볼 거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 지금 뭘 지금 연습하고 발표하려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요약해서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이 어떤 건지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 한번 해봐, 계속해서. 네. 지금 분명히 정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도 사실 이야기가 사실 어렵거든.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거는 동훈이가 뭘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트래킹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스토리 상에서 지금 2단계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서 좀 발표를 진행했으면 좋겠네. 네. 진행해보자. 네. 레벨 패널에서 이 Gb라는 레벨을 만들었는데 이 레벨을 현재 레벨로 설정해 줍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위에서 생성했는데 이 레벨에서 이 GB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현재 레벨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에서 이 바닥면이 플랫폼 블러쉬인데 이 바닥면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컨트롤 2를 누르면 이 바닥면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은 이 디테일 패널에 이 액터에서 이 액터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터 변환에서 블로키 볼륨을 지정하면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잠깐만 위로 올라가봐. 네. 지금 여기 위에서 아까 설명했을 때 바닥면 선택할 때 컨트롤 2를 눌러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럼 그거 안 누르고 선택하면 어떻게 돼? 안 누르고 선택하면은 하나만 선택돼? 네. 그러면 그런 거 표시 안 해줬어. 그럼 선택할 때 저거 따라하지 못하잖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월드 아웃라이너라고 패널에서 이 플랫폼 블러쉬를 선택하면은 이 바닥면 전체가 됩니다.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여기 플랫폼 블러쉬를 누르면 저거 한 밑에 게 다 클릭된다고? 네, 이 바닥면이 전체가 클릭됩니다. 바닥면이 전체가 클릭되면은 이렇게 블로킹 눈에 안 보이게끔 전환이 되는데 이때 내비게이션을 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블로킹 볼륨 한 대를 이제 전에 SS를 했던 이제 바닥재를 설치할
할 예정입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콘텐츠 폴더 아래 아키텍처란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했던 SM 플로우라는 에셋이 있습니다. 이것을 뷰포트에 드래그하면은 여기 이렇게 바닥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때 이 위치를 450, 마이너스 450, 450, 10을 해주면 이 바닥재가 이렇게 설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에 맞게 설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에 맞게 설치가 안 되면은 이렇게 삼면도를 해서 더욱 자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삼면도를 들어가는 방법은 이 뷰포트에 이 밑으로 내리는 이걸 클릭하면은 이 레이아웃에 이 4패널에서 이 첫 번째 걸 클릭하면 위에와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있다. 한 개를 설치했으면 Alt 키를 누르면서 이 반향에 있는 X, Y, Z를 이용해서 이 바닥재를 전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삼면도를 이용해서 바닥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면도에서 이 상단에 바닥재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채로 복제를 이 반향키를 클릭하면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메쉬를 회전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이 가운데 있는 회전축을 클릭하면은 원래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이걸 이 회전 툴로 가지고 이거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했던 바닥재를 선택해서 이 파란색을 클릭해서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90도 이렇게 각도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면도를 이용해서 이 시작 지점에 바닥재를 전부 선택해서 디테일을 들어가서 Z의 값을 90도로 회전시켜주면 회전 툴 했던 거랑 똑같이 회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더 기능은 바닥재를 설치했던 바닥재를 하나의 폴더로 옮겨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바닥재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패널 우측 상단에 새 폴더를 클릭해서 바닥재는 어쩔 때 옮겨? 그 한꺼번에 관리할 때 폴더를 사용해서 이동시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지? 이 폴더를 생성하는 이유가 이 밑에 설치했던 바닥재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 폴더를 생성합니다. 거기다 다 넣는다고? 네. 그 바닥재 이거 하나 있잖아. 바닥재 적용되기 전에 오브젝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바닥 오브젝트. 그게 다 개별이야? 이거 한 칸이야? 한 칸? 한 칸. 한 칸을 다 이어붙인 거야? 왜 그렇게 하지? 텍스처로 그게 안 되나? 왜 그렇게 구했지?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거는 약간 메모리 너무 많이 밟아. 이렇게 바닥재를 클릭해서 Shift E나 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해서 이 일치 선택을 하면은 일치 선택에 모든 클래스를 하면은 이 바닥재에 설치된 걸
설치된 걸 전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되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생성했던 버스트 플로우로 이동시킬 건데 맨 밑에 다음으로 이동해 이 버스트 플로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동시킨 걸 알 수 있습니다. 벽제도 마찬가지로 위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벽제 설치는 월드 아웃라이너에 이 퍼스트 월 블러시를 선택하면은 전체 선택이 되는데 선택된 다음에 이 디테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블로킹 볼륨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준 다음에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이 아키텍처에 있는 이 월이라는 벽제를 뷰포트에 드래그해서 이 블로킹 볼륨을 했던 데에다가 위치시켜 줍니다. 위치시켜 준 다음에 바닥재를 설치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벽재를 모두 설치해 줍니다. 모두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면도로 보면서 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first wall이라는 폴더를 생성 후에 이 벽제를 이 first wall로 다 이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블로킹 볼륨을 직접 배치하는 건데 블로킹 볼륨을 직접 배치하는 이유는 빼기 브러쉬를 사용해서 만든 형태가 있어서 블로킹 볼륨을 변환하면 만약 블로킹 볼륨을 변환하면은 그게 독립적으로 사용이 돼서 직접 배치하여서 이 블로킹 볼륨을 직접 배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GB 레벨로 설정한 후에 블로킹 볼륨을 직접 배치하기 위해서 이 볼륨에서 이 블로킹 볼륨을 뷰포트에 드래그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지정을 해주면은 이 크기에 맞게 이 블로킹 볼륨이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면은 이 빼기 브러쉬를 했던 데다가 직접 배치를 해주면은 블로킹 배치를 추가해주면은 추가해주는 건데 위치와 크기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블로킹 배치를 직접 배치했다면 이게 원래 있던 세컨드 터널 블러쉬와 세컨드 월 블러쉬를 삭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삭제해준 다음에 앞에서 했던 벽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배치해주면 됩니다. 벽제를 설치했다면 이제 이걸 세컨드 월이라는 폴더를 생성 후에 여기다가 이동시켜 줍니다. 슬로프 메싱은 슬로프를 위한 전용 에셋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슬로프 블러쉬를 블로킹 볼륨으로 변환 후 벡터를 배치하는 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로프 블러쉬를 선택 후
이걸 블로킹 볼륨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한 후에 바닥재에 설치했던 이 플로우라는 바닥재를 다시 설치해 주고 슬롭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지정해 주고 반향을 90도로 회전해 줍니다. 그리고 슬로프의 기울기를 맞게 기울기와 스케일을 조정할 건데 책에는 경사 각도와 스케일이 나와 있는데 직접 설치할 때는 이 각도와 스케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참고해서 각도와 스케일을 지정해주고 또 삼면도를 이용하여 블로킹 볼륨의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2층 바닥 작업도 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된 맵이 보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얼룩이 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면과 면이 만나서 재추축 충돌로 인한 얼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S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어와 그룹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S 충돌이 나는 이유는 이 면과 면이 만나는 경우 서로 침입해서 면과 면이 만나는 경우에 이렇게 얼룩진 면이 이렇게 생긴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 같은 경우는 X축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 기능은 폴드 기능처럼 액터를 분류하는 기능이지만 하나의 액터를 여러 레이어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레이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먼저 메뉴바에서 창에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클릭해서 빈 레이어를 생성해주고 이름을 플로우로 지정해줍니다. 플로우를 생성해주면 먼저 이 바닥재를 전부 선택해서 플로우 레이어에다가 모두 이동시켜줍니다. 이동시켜준 다음에 이 옆에 눈동자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액터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면은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이 2층 벽재를 선택할 건데 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 왼쪽 상단에 이 왼쪽이 이 두 번째 있는 걸 클릭해 주면은 이 측면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도로 전환한 후에 2층 벽재를 전체 드래그해서 스케일에서 Z값을 0.8을 입력해 줍니다. 선택해 주면은 이 바닥재와 벽재의 Z축 충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기능인데 그룹 기능은 이 벽과 벽 사이의 재추축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이 모서리에 있는 벽재를 선택해 준 다음에 스케일 Y 값에 0.8로 해주면 0.8로 해준 다음에 0.8로 설정해 주면은 이 X축 충돌이 없어지는데 이때 사진 이 선택 사진 X축 충돌이 사라지는데 이때
이 벽제를 위치가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벽제를 이동해 위치를 조정해 주면은 이 모서리에 빈 모서리가 생깁니다. 이 빈 모서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아키텍처 폴더에 필러라는 액터를 뷰포트에 드래그해서 이 빈 모서리에 위치해 줍니다. 이때 위치는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둥을 생성할 건데 이때 똑같은 방법 Alt를 눌려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복제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벽 4개와 설치했던 기둥을 선택한 다음에 이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 그룹을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축 충돌이 일어나는 이 모서리를 다 제거해 준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었던 것을 각각 모서리에다가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설치해 준 다음에 Z축 충돌이 나는 곳 전부를 찾아서 스케일의 Y 값을 0.8로 설정한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조정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 횃불을 배치할 건데 이 횃불은 마찬가지로 플롭스 폴더에 이 본파이어라는 스태틱 메시를 이 밑에 나와 있는 값에 위치시켜 주면은 이렇게 맵이 꾸며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